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언제쯤 결심을 하시나요? 저는 당 선관위 결정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100% 국민 여론 경선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혹시 결정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되고요. 지금 이제 바로 진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날짜도 6월 3일로 이제 정해졌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했고요. 김문수 이제 전 노동부 장관이죠. 이제 했고요. 오늘도 몇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은 이제 언제쯤 이제 결심을 하시나요? 저는 당 선관위 결정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 선관위에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이번에 이기는 길은 경선을 아주 감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하자. 그래야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거 아니냐. 이 주장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나 당의 선관위가 저 이런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당 선관위가 일정과 룰을 정하는 걸 보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보면 현재는 당원 당규에는 5대5 규정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 보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보면 1차, 2차 컷오프 과정에서는 뭐 7대3, 8대2로 했다가 마지막 본경선 4명이 나와 있는 경선에서는 5대5를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라서 여러 다른 그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100% 국민 경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이 패배로 계속 귀결되다가 보수 진영이 다시 한번 승리의 기운을 잡기 시작했던 게 그때 100%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계속 지다가 처음 이제 승리한 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더 이렇게 민심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경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평소에 좀 우리끼리 성문을 이렇게 딱 닫고 할 때는 지금 현행 룰 5대5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 2달 만에 치르는 대선이니까 운동장이 우리한테 완전히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받아들이고 매우 불리한 그런 대선을 치른다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고, 이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 그래서 제가 보통은 선수가 경기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저도 평소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좀 겸연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왜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떠나서 제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대선을 치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길을 찾느냐. 그거는 저는 경선부터 국민 경선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부산시장도 그랬고요. 서울시장도 그랬고, 그게 보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 당선될 때도 보면 2번에 걸쳐서 경선을 했던 것 같아요. 나경원 당시 당내 경선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단일화 후보하고 또 당 밖에 있던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랑 또 100%로 해가지고 경선을 했고, 그래서 대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민심을 존중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반 이재명 빅텐트를 최대한 넓게 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 당 밖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모시고 이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민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 이재명의 빅텐트를 쳐서 이 불리한 어려운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을 높이는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개별 후보들의 유불리 이런 것 떠나서 당 지도부는 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높이느냐. 그러면 어떤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완전 국민 경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안철수 의원도 어저께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100% 국민 경선,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형태를 주장을 했어요.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시각이 촉박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이 드는 거는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요. 김장연대가 있었던 그때 전당대회 때 보면 그때는 100% 당원들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당원 당규가 당원들로. 그게 바뀌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그해 말에 2022년 12월인데요. 그때 이제 몇 달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냥 민심을 보면 제가 유승민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딱 하신 거예요. 당원 100%로 해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비서실장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22년 12월 19일 날 비대위에서 당원 100%로 경선 룰을 바꿔버리고 그러고 딱 나흘 만에 우리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까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나흘 만에 딱 해가지고 당원을 나흘 만에 그냥 완전히 당원 100%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을 대한민국을 끌고 나간다. 이거 정말 싫다. 나는 그거는 싫다. 이런 분들이 보수뿐만이 아니라 저는 중도 무당층에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반영하면서 경선에서 어떻게 경선을 해야 대선에서 이기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길은 저는 국민 경선 말고 뭐가 있겠느냐. 우리끼리 문 다 닫아놓고 우리끼리 후보 뽑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도 무당층의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뭐 핑계가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대선 경선 그 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예. 대선 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대선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막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일부 룰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지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컷오프라든가 대선 룰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당 선관위 첫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틀 동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 게 당 선관위 회의에서 개별 후보들 주자들의 유리 불리 이거 다 떠나고 그런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리한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기는 길이 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재명을 이기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 당 선관위가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100% 국민 여론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퍼센테이지가 5대5가 아닌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주장하고 계시는 그 부분 국민들의 여론이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의 경선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혹시 그 경선에 참여하시는 그 결정이 혹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기는 길이다. 제가 뭐 제 자신의 유불리를 생각해서 그런 계산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어려운 처지에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이 보수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민심의 바다에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민심이 원하는 국민 후보를 내야 된다. 국민 후보를 내 가지고 저 민주당의 개딸 후보하고 상대를 하면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만약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